1975년 5월 꼬마들이 마당에 모여 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태순 씨네 맏딸 6살 경아도 있었어요. 여름에 태어나서 여름하 자를 쓴 이름이었습니다. 실제로 경아는 동네에서 똘똘하고 야무지기로 유명했습니다. 여동생도 잘 챙겼고 막둥이 남동생까지 업고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일하러 나가면 군말 없이 동생들 돌봐주곤 했어요. 경아가 딱 하나, 옆집 친구의 꽃신을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큰맘 먹고 어린이날 선물 사줬어요. 꽃신 받고 좋아했던 그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에 가려고 채비를 마친 어머니가 마당에서 놀고 있던 경아를 불렀죠. 엄마 시장 갈 건데 같이 갈래? 엄마, 저 친구들이랑 좀 더 놀고 싶어요. 이러면서 거절을 했던 거예요. 결국 어머니는 동생들만 데리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두어 시간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경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같이 놀던 친구에게 물으니 할머니 댁에 간다 하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어머니가 집 밖에 나왔다가 할머니 댁에 사는 경아 삼촌을 마주친 거예요. 근데 혼자예요. 왜 경아는 같이 안 있어? 라고 물으니 삼촌이 하는 말이 경아 어제 저희 집에 안 왔는데요? 듣는 순간에 심장이 깜딱 내려앉았죠. 어머니는 이름을 부르면서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면서 찾아다니셨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 누구도 경아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아버님은 택시 운전을 하고 계셨는데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경아를 찾아서 헤매셨던 거예요. 그날 어머니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경찰의 대답은 기다려라. 연락 오면 알려주겠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하도 매일같이 경찰서에 찾아오니까 경찰도 딱했는지 엉뚱하게도 점쟁이 한 명을 소개해 줍니다. 점쟁이를?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서 물었어요. 우리 경아 어디 있나요? 살아있나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없는 자식 셈 치고 한 10년 지나면 찾겠네 하더라고요. 그렇게 경아를 찾아서 헤매는 사이에 집안 살림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네. 두 동생도 있잖아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 꼬질꼬질해진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정신이 버떡 드시더래요. 이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정신 차려야지. 경아도 찾고 애들도 똑바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용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어머니는 미용실 거울이며 벽 곳곳에 경아 사진을 붙였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6살이 잃어버린 내 딸이다. 비슷한 아이를 보면 꼭 알려달라고 애원하며 하루하루를 버티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10여 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경아가 살아있다면 10대 후반의 숙녀가 됐을 나이였죠. 그동안 고아원, 정신병원, 다 뒤져보셨구나. 섬까지도 다 다녔어요. 섬으로 팔려갔을까 봐. 80년대에는 이런 미아 찾기 캠페인이 많았습니다. 왼쪽 배꼽 밑에 대인 자국 그리고 아빠 직업을 기억함 이 두 가지를 특기사항으로 적으셨네요. 그렇게 경아가 실종된 지 15년째 되던 해 1990년 여름이었습니다. 집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요. 신문에 실린 광고를 봤는데 얼굴, 나이, 심지어 이름까지 비슷하다라는 제보였습니다. 부산에서 짜장면 배달을 하던 분이었는데요. 자주 배달 가던 고아원에서 경아와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부산을 제가 갔어요. 고아원을 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려고 기숙사학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여기 신경아라고 있나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 얼마 전에 취직해서 그만뒀어요 라는 거예요. 부산 시내의 한 세무사 사무실에 취직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학원 담당자가 그 사무실의 이름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의 다 왔어. 찾아야 돼요. 예. 세무사 사무실이 부산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한 180개가 아이고. 넘더라고요. 거기를 일일이 전화를 다 한 거예요, 일일이. 근데 한 사무실에서 최근 취업한 신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다고? 예. 가니까 있던가요? 보니까 걔도 이마가 이거 좁은 거예요. 특징이 많네요, 예, 경아. 예. 그러고 이제 화장실에 끌고 가갖고 네. 야 여기 좀 한번 보자. 만나자마자 배를 까봐라. 얼개를 보여준 거예요 여기를. 네. 근데 내가 보니까 없어. 그 흔적이 없고. 예, 예. 그래서 내가 그게 묻혔나 싶어서 내가 물어봤지. 네. 너 경아 맞아? 그러니까 경아 맞아요. 맞대. 네. 그래서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아빠 있고 네 동생들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드디어. 찾은 거네요. 네. 15년 만에 찾은 거네요. 와, 신문 기사가 났어. 어머나. 15년 전 집 잃었던 어린이 21세 처녀 되어 부모 품에.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싶어서 어쩔 줄 모르고 되게 좋아했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기적 같은 행복을 누린 지 3년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경아의 행동이 뭔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떡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떴는데 곁에서 자고 있어야 할 경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부랴부랴 경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 갔니? 그랬더니만 예전에 살던 부산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 저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부산에서 며칠만 조금만 더 지내다가 올라갈게요. 근데 그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참다 못해 앉혀두고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 왜 자꾸 부산으로 가니? 우리 집이 불편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경아가 한참 망설이더니 엄마 미안해요. 내가 엄마가 찾는 경아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로? 경아가 아니라고요? 따님인 척을 한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럼 뭐야? 하고 물었어요 내가. 죄송해요 엄마. 엄마를 처음 보는 순간에 자기 엄마였으면 좋아가지고 거짓말했다. 아니 근데 아버지 직업을 알고 있었고 택시 운전하신다고 답을 했잖아요. 그 아버지도 택시 운전수였을 거라고 제가 믿어요. 가짜 경아는 5살 때 보육원에 맡겨졌는데요. 친엄마가 일주일만 기다리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한 다음에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을 버려졌다는 상처 속에 살았던 거죠. 심정은 정말 100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허망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넋이 나갔었어요. 역시 나갔죠. 음. 네. 근데 우리 경아도 어디서 이렇게 엄마를 찾고 살고 있겠구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참 안쓰러웠어요, 얘가. 결국 어머님은 가짜 경아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할 때 혼수비용도 보태주시고 아버님과 함께 혼주 자리에 앉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뒤로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어요. 아픔 없이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진짜 경아를 찾기 위한 노력을 여기서 그만둘 순 없잖아요. 어머니는 가능한 모든 곳에 다 광고를 냈어요. 그리고 미아 찾기 행사라 그러면은 모든 만사를 다 제쳐놓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43년 전에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5살 때 잊어버려갖고 지금 걔가 48살이에요. 근데 지금도 못 찾고 있어요. 20대 새댁일 때 아이를 잃었잖아요. 이제 60대가 됐고 꽃신 신고 사라졌던 6살 경화는 벌써 40대 후반이 됐습니다. 그렇게 경아가 사라진 지 44년째가 되던 2019년입니다. 어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325 캄나의 직원이래요. 325 캄나가 뭐예요? 해외 입양인과 실종 가족을 연결해주는 지원 단체입니다. DNA 정보를 기반으로 한국계 입양인들이 친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지금 경아가 바다를 건너서 해외 입양이 됐다는 뜻이에요? 깜짝 놀랐죠. 무슨 해외 입양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럼 우리 경아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청주에서 사라진 아이가 미국까지 건너가게 됐다고요? 제 어머니는 그때 번뜩 떠오르는 게 있으셨대요. 몇 년 전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단체에서 본인의 DNA 정보를 등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325 캄나에서 그 DNA 정보를 미국의 한 입양인 단체에 등록된 정보랑 대조를 해봤는데 네.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예. 그럼 진짜 경아를 찾은 건가요? 지금 DNA로 맞아 떨어진 거예요? 감동이다. 진짜 소름이에요, 이거. 감동이네요, 이거는. 그때부터 단체를 막 볶았어요. 미국 어디에 사느냐, 전화번호 내놔라.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 44년 만에 찾았는데 그걸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만나야죠. 결국 미국에 있는 경화 씨 메일 주소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네. 마침 이제 막내 아드님이 영어를 잘하셔서 메일을 보내셨죠. 답장이 왔나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첨부 파일로 한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떡해, 사람이다. 예, 사진을 열었더니 저 신발이 딱 보이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경아한테 사준 그 꽃신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경아 아빠랑 붙들고 울었어요. 결국 경화 씨가 직접 한국에 오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장벽이 남아 있었는데요. 딱 경화 씨가 한국말을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어머니는 이걸 펼치셨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와, 영어 공부하신 거예요? 평생 그럼 영어를 좀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ABCD서부터 처음부터 한 거예요. 경아랑 대화하기 위해서. 사실 그때 제가 갑상선암 말기였어요. 아이고. 어이구. 경아 찾으러 다니느냐고 건강 챙길 여유도 없었거든요. 겨우 만나는 딸인데 아픈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 견디면서 영어 단어 공부했어요.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말도 있었고요. 마음이 급해갖고 집에 있는 게 싫고 빨리 공항에서 기다리고 싶대. 경아야! 아, 경아야! 44년 만에 만난 엄마와 딸.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안아보니까 내 딸 맞아요. 얼굴 만져보니까 내 딸 맞고 다
맞아요. 44년 만에 저걸 처음 알아보니까 어떻게 말이 표현이 안 돼. 얼마나 진짜 그리웠을까. 처음 하고 싶었던 말이 미안하다였어요, 어머니.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미안했어요. 미안해서. 청주에 있던 6살 꼬마가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멀리 미국으로까지 입양을 가게 되죠? 그 의문을 풀려면 그 경아가 사라진 그 날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엄마와 동생들이 시장에 간 사이에 마당에 놀고 있던 경아 앞에 낯선 여자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군가요? 근데 경아도 처음 보는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 집에 동생 태어났지? 너희 엄마가 이제 너 필요 없대. 그러니까 나 따라와. 경아는 그 여자를 따라서 기차역으로 향했고요. 함께 기차를 올라탑니다. 그런데 기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든 거예요. 한참 뒤에서 깨어나 보니까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경아만 남아있게 된 거죠. 아이만 두고 왜 사라졌지? 그러니까요. 기차는 종점인 제천역에 도착을 했고요. 당황한 경아는 사람들을 따라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경아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바로 경찰서였어요. 경찰서에 들어간 경아는 엄마를 찾아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은 경아를 지프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데려가는 거예요. 경아가 도착한 곳은 제천의 고아원이었습니다. 어? 왜 고아원으로 데리고 가요? 경아는 그날 경찰에게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나이를 정확히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경아의 집을 찾아주려는 어른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찾아주는 게 의무인데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가요? 경아 씨가 미국에 보내질 때 들고 간 서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인 백경화 씨가 입양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할 것을 관계자 모두에게 요청합니다. 이름이 아까 신경하였잖아요. 근데 왜 백경화로 바뀌었을까요, 어머니? 예, 당시 경아가 보내진 제천의 고아원의 원장이 화이트라는 이름을 성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었어요, 원장이? 예. 그래서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은 모두 백 씨가 된 거죠. 고아원적이 만들어질 때. 더 이상한 건 주소입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라고 적혀 있죠. 네, 고아원은 제천에 있는데 왜 합정동 주소로 돼 있어요? 이곳이 바로 그 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보금자리를 찾아주는 한 입양기관의 주소지였습니다. 왜 입양 기관이 경화의 주소지가 된 건가요? 그리고 왜 애초에 입양 후보가 되는 거죠? 당시 제천 고아원에서 작성한 문서를 보면 입양을 하는 이유가 어벤던드라고 돼 있네요. 버려진 아이라고요? 7, 80년대에는 비일비재하게 좀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 해외 입양을 주도했던 민간 입양 기관들이 아이를 해외로 보낼 때마다 양부모로부터 거액의 입양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돈 때문에 멀쩡히 부모가 있고 밤낮으로 부모가 찾고 있는데 그 아이를 버려진 아이라고 조작을 해서 해외로 팔아넘긴다고요, 한마디로? 당시 시스템은 입양 기관장의 동의가 있으면 아이를 해외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경아 씨는 길을 잃고 헤맨 지 단 2달 만에 가짜 고아가 됐고 9달 만에 미국으로 입양이 된 거죠.
현재 어머니 한태순 씨는 국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입양을 할 때도 도장을 찍어줬고 또 출국을 할 때도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게 국가잖아요. 문제는 민사소송의 특성상 원고, 즉 어머니 측에서 국가의 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증명을 어머니가 직접 해야 한다고요? 이거는 당시 입양기관의 기록을 보면 경아 씨에 대해서 1부터 100까지 셀 줄 안다. 1부터 30까지 영어로 말할 줄 안다. 와. 심지어 시설에 더 어린 아이들을 매우 잘 돌본다. 정말 영특하고 똑똑했던 아이인데 조금만 말을 들어주고 기회를 줬더라면 집을 못 찾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절대로. 네, 역설적이게도 아이의 명석함을 증명하는 이 기록들이 국가의 보호물을 저버리고 가짜 고아를 만들어서 수출했다는 가장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상태는 해결되지 않는 슬픔입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것이 이 가족을 위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아 씨는 조금 자란 뒤부터 한국의 입양기관과 고아원 측에 수차례 연락을 합니다. 혹시 나를 찾는 가족이 없냐?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답변은 너를 찾는 가족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유전자 등록을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네, 경화 씨는 잘 자랐습니다. 예쁜 딸도 낳았고요. 그리고 그 예쁜 딸이 성인이 되니까 방법을 찾아낸 거죠. 평생 그리움을 안고 살고 있는 이 엄마를 위해서 DNA를 미국의 민간 유전자 정보기관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정보가 어머니 한태순 씨의 데이터와 운명처럼 맞아떨어진 겁니다. 경아야, 내가 잠깐만. 내가 말 못하겠다. 경아야, 엄마가 너 팔았다고 그러는데 엄마는 너 안 팔았어. 나는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파. 자식 파는 부모가 어디 있겠니? 너랑 나랑 너무 어려서 잊어버려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만났어. 근데 서로 말이 안 통해서 너랑 자주 통화를 못해. 마음이 좀 놓이면 엄마한테 전화 좀 자주 해. 항상 널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다. 경아야, 사랑해.